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의료의 미래를 여는 모임에 우리 이용순 선생님 모시고 의료계의 현안을 더불어서 깊은, 심도 깊은 문제까지 논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용승입니다. 선생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뭐 걱정이 좀 많으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의료계에 대해서 개혁이든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 이게 지금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 교육, 어머니들까지도 지금 마음을 다 뒤흔들고 있거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보시는 관점 좀 총평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요새 이제 저희 그 의사분들 사이에서 가장 좀 핫한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의대 정원 확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어쨌든 이제 정권 차원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의료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긴 하는데 이번에 나온 이제 그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의료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의사 수들이 줄어들고 의사 수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과 쪽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높은 부분들에 있는 의료 자원들이 사실상 많이 부족해지는 부분 때문에 나온 이제 그 고육지책이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너무 약간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그 신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좀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이어가도록 하고 우선은 이 의료의 미래를 여는 모임, 이거 좀 모임에 대해서 좀 소개와 함께 우리 이용순 선생님의 그 걸어온 길, 지난 역사, 그것 좀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사실상 이제 원래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좀 있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필수 의료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사실 이제 제 동료분들이죠. 주변의 동료분들이나 선후배분들 사실상 걱정들이 많기는 하세요. 또 이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의대 정원하고 관련된 국민 여론 자체가 지금 최근에 조사 나온 것만 보더라도 한 80% 가까이가 이제 찬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제 그 어쨌든 필수 의료가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사실은 그 가장 좀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이제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 의대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의과대학을 입학한다고 해도 의과대학 이제 수련을 받는 과정들이 사실상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1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늘려도 그렇죠. 지금은 늘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10년 뒤에 벌어질 부분들인데 만약에 지금 필수 의료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해법 자체를 사실상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쪽의 해법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의료 인프라를 어떤 식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걱정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지금 참 그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또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고.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제 주변에서 사실 그때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대구 의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병원의 문을 닫고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자발적으로 그 현장에 뛰어드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알려진 어떤 이제 그 일부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안 알려지는 부분들이 게 가슴 아프긴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 의료 기피 현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잘 이게 꾸려져 나갔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일이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환자분들하고 어쨌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나 환자분들이나 저희 의사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직군에 있는 분들 사이에 이제 어떤 마찰이 오히려 조금 더 이게 이제
필요 이상으로 좀 과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 들고요.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좀 걱정되는 제일 문제다. 부분이고. 네네. 그래서 아니 지금도 얘기 나눈 지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막 어려운 단어가 슉슉 나옵니다. 이게 네네. 아무래도 전문 그렇죠. 영역이다 보니까 네. 뭐 필수 의료가 뭔지 네. 뭐 네. 저희가 좀 이따가 더 좀 더 네네.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고 네. 아니 우선은 궁금한 게 이게 일반인의 시각에서 여쭤보면은 가정의학과 네네. 이거 내과랑 소아과랑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왜냐면 네네. 우리 일반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냥 가까이 있는 병원을 가거든요. 네네. 이 가정의학과가 가지는 특성? 뭐 다른 데랑 다른 게 뭡니까? 가정의학과? 원래는 네. 이제 혹시나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1차 의료. 1차 의료. 네네. 저희가 아. 이제 의료 체계, 의료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1차 의료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가장 밀접하게 우리 국민들과 그렇죠. 네. 함께 하시는 분들 네네. 계시네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예를 들자면 뭐 음.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시는 그런 선진국의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진료를 우선은 이제 이 가정의학과에 해당하는 아하. 1차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먼저 진료를 하고 아. 만약 이제 거기서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 보다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이 필요한 이제 부분들이라든지 음. 그 처방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술이나 어떤 수술적인 예.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은 아하. 그쪽으로 이제 의뢰를 하는 시스템이죠. 아.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예. 식의 이제 의료 시스템을 추구하는 걸로 해서 저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그 담당하는 의료 영역의 분야가 사실은 그 이제 1차 의료 가장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들을 아하. 먼저 케어를 하고 예. 그 중에 이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이제 그 각 과마다 예. 분과라고 정해져 있는 전문의분들의 어떤 진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형태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진료 전달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야.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 뭐 병원 다 내과, 소아과 다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밖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내과, 아.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문과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1차적인 진료에서 아하. 이제 다른 그 분과 전문의 같은 경우들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들에 이제 저희가 예. 의뢰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아니 그럼 또 진짜 궁금한 게 이제 제가 그 본격적인 정원 이슈로 파고들기 전에 네.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 아셔야 또 우리 아, 일반인 그렇죠. 분들도 시청하시니까 네. 아까 그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필수 의료 네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이게 뭐 필수 의료가 있고 아닌 게 있습니까? 이 도대체 필수 의료라는 건 뭘 지정하시는 거죠? 사실상은 저 예. 이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예, 설명을 좀 자세히 네네. 해주십시오. 예. 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게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정의가 모호해요. 요게요? 뭐 법적 개념은 아니고요. 네네. 어떤 이제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미용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형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필수 네. 의료에서는 배제가 피부과나 되겠죠. 성형외과는 아니고 네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예. 이제 따지고 보면 필수 의료가 아닌 게 없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엄밀히 네. 말하면. 모든 질환하고 연관된 어허. 어떤 이제 그 의료 행위는 예. 전부 다 필수 의료죠. 근데 왜 이걸 또 필수 의료로 또 분류를 해놓냐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예, 예, 네, 예. 막 찾아보고 이 정의에 대해서 오.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의료법 개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예.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얘기하는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게 법안을 발의하시는 분들마다 또 개념이 틀려요. 야, 논쟁이 많은 영역이네요. 네네. 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정의하는 통설은 걸로는 뭡니까? 통설.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뭐 그 질환하고 관련된 예. 모든 의료가 필수 영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분하게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네. 응급 의료하고 관련된 부분들과 네. 저희가 이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라고 얘기하는 메이저 4개 과를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아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리고 이제 응급 의료 시스템. 그 응급 플러스 내외 산소. 네. 내외 저희가 산소.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응급 플러스 내외 산소. 네. 그리고 쉽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외과 영역입니다. 또 수술. 소아과하고 소아과하고 수술 쪽. 마찬가지로 이제 외과 영역 아하.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필수 의료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그 지방의 소멸과 그렇죠. 맞닿아서 의료 기관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의료 시설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뭐 아무래도 지방에 내려가서 사시는 것도 이게 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죠. 네. 뭐 또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좀 이래서 지방 의료의 소멸 문제도 지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하죠. 뭐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지금 사실상은 예. 이제 상급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의료 전달 체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음. 그 중에서 이제 상급 병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기본 1차 의원급의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급 기관이라고 상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응급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서 이제 지방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예. 아까 얘기한 그런 필수 의료하고 연관된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 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상급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절반 가까이가 사실 수도권에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서울- 그러면 전체 절반이 서울에 네, 있습니까?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와. 이상.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상급 의료기관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대 의대죠. 네. 지방에 있는 의대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병원들 어허. 또는 이제 그 대학병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허. 소도시 중심으로 이제 지방 권역별로 음. 있는 이제 그 2차 병원 이상의 예. 상급 의료기관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어떤 의료기관 수로만 따졌을 때는 거의 서울과 경기도 아. 주변에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똑같네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인프라 같은 것도 이제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BC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네. 잘 나와가지고 오히려 수도권에는 자원이 더 집중돼서 그렇죠. 또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네. 의료도 똑같이 네. 더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고 있고 지방은 더 지금 소멸의 악화 일로를 네. 지금 겪고 있는 게 의료계도 현실이네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자체가 지금 인프라 네.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까 저희 신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방에 그 의사분들도 사실 가족이 있을 테고 아 이거 살아야 네. 되니까 네네. 가서. 다 이제 결혼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럼 아이들 계시는데, 교육부터 다 네.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치면 음. 예전에는 이제 지방의대 다니는 분들 그 지방의대 입학한 예. 의대생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해당 지방에 해당하는 예.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 지방 의대를 들어가서 예. 다시 이제 그쪽에 뿌리를 박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충남대 의대, 뭐 그렇죠,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전남대 네. 이 의대들이 다 있으면 거기서 그냥 뿌리를 네, 내렸는데. 그런데 예. 지금은 예. 사실상은 의대 이제 뭐 신규 변호사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 대학 입시죠. 네. 대학 입시에서 거의 저희가 이제 한 해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의대생이 의대 입학을 1년에? 하게 1년에 되는데 3,000명?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저도 이제 애들이 있지만 3,000등이 채워지고 예. 나머지 서울대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의대뿐만이 아니라 치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약학 계열의 이제 약대나 이런 부분이 있죠. 음. 그 의치 한약 네. 소위 의치 한약? 얘기하는 의치 한약이 채워진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하. 이 입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의대 들어가는 그 인원들 자체가 네. 지금은 경기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의대를 가지만 그렇죠. 근거지는 네. 이제 수도권에 있는 네. 분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다시 이제 그쪽에서 그 어쨌든 이제 수련이나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긴 하지만 다시 이 학생들은 다시 또 이제 경기나 수도권 쪽으로. 어허. 그게 왜냐면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예? 그 매번 이제 이 의대 관련한 이슈들을 이제 조사하는 이제 어디서 조사한 거죠, 그거는? 그 의료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의료정책연구원. 네. 그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매번 의료 이슈와 관련된 현안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의대생을 대상으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그 조사에서도 의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경기 수도권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대를 나와도 또 다시 나와도 올라오는 그렇죠.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 솔리마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의대들에서 일정 부분 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법안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그 들어가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아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그래서 초중고를 다 지방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야 아하. 지방의 의대 이제 일정 정률로 해서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다 TO를 치면 그렇죠, 떼놓는다는 그렇죠. 거죠. TO의 아. 일정 부분을 그 지방으로 이제 분산을 시킨다라는 정책들도 나오고는 있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 소개해 주셨지만은 결국 지방 소멸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의 인구가 떠나니까 환자도 그렇죠. 없고 네. 의사 입장에서도 거기 가서 사는데 네. 뭐 불편하고 네. 이 지방이 소외되다 보니까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네. 정주의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본질적인 게. 네,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 지방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게 사실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꼭 합니다. 의료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다 붕괴되는 게 네, 문제인 왜냐하면은 거죠. 어쨌든 아이들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출산율하고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태어나는 아이들도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많이 그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소아과 아하. 같은 부분이 있을 리가 없죠. 아이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몇 명 안 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몇 명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병원을 운영한다라는 것도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쨌든 병원을 차리는 것도 거의 다 이제 개인 의사분들이 모두 이제 감당하는 부분이니까. 그 개인 사업자니까. 네네, 개인 사업자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어떻게 말하면. 보면. 이게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병원들조차도 이제 뭐 소아과나 아니면 뭐 일부는 산부인과도 폐과가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의대 정원 아까 네네. 뭐 3,000명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네. 얼마로 늘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조사된 바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대 학장님들 아마 이제 그런 분들 쪽에서 조사를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각 학교마다 의대가 있는 예. 각 학교들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원을 늘리겠냐. 네. 뭐 제가 이제 그 러프하게 들은 그 바로는 충청권에 있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400명까지 늘리겠다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총으로 따지면 4,000명 정도를 얘기를 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게 1년이죠, 1년. 아니 근데 1년에 4,000명을 늘린다고요? 그렇게까지도 가능합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수요 조사를 받았다라고 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확한 현실적이진 자료들이- 않은데. 네, 현실적이진 아니 왜냐면 않죠. 대학에서도 의대가 등록금이 비싸니까 네네. 학교 유지 차원에서 이거를 좀 유지 차원에서 네네. 늘리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서 뭐 네. 의료계 현실 고려 안 하고 네.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했을 근데 가능성도 뭐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당연히 학장님들 입장에서는 좋죠. 네, 많이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냥 지르고 봐야죠. 보자. 거기서 또 잘리지 않을까? 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자기 하신 게 재임 아닌가. 시절에 뭔가 학교의 예산을 그렇죠. 좀 늘릴 수 있는 네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네네. 아니 좀 의아한데 어쨌든 네. 그럼 제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 우리 이제 이용승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필수 의료 아까 그 내외 산소 플러스 응급이라고 네. 말씀하셨고 또 네. 지방에 여러 가지 지방 소멸과 맞닿아 있는 이 교육이나 이 의료 네. 이게 다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의대 정원 뭐 1,000명이 됐든 4,000명이 됐든 뭐 어느 정도가 됐든 이거 증원하는 것이 솔직히 도움이 됩니까? 냉정하게 좀 평가를 일단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그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예. 그럼 따지고 보면 이제 왜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아니 뜬금은 없었어요.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니 네. 좀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필수 의료하고 관련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가 지금 붕괴가 되니까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OECD 대비 의사 수가 적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어허.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뭐 1,000명당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인구 1,000명당의 의사 수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OECD 대비 적은 건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까? 네, 그거는 그거 팩트기는 해요. 팩트입니다. 자,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의료의 질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사실 의사 수를 저희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 그럼 이게 왜 의사 수가 중요하냐로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럼 사실은 이제 의료의 질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적어서 그럼 의료의 질이 떨어졌냐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가 잘 돼 있다라는 평가가 높고 그 어느 나라보다 인프라가 좋습니다. 아니 심지어 한국에 와서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앞서갑니다. 네, 저 같은 예. 경우도 뭐 어쨌든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예. 영국이나 이런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 의료 인프라 때문에 어허. 진료 보시러 뭐 비행기 표값보다 더 수지가 맞는다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많아요. 자부심 가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황우석 박사 아, 줄기세포 그쵸. 이런 것도 네네. 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좋으시죠. 의술이 네. 굉장히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용 선생님 말씀대로면은 단순히 숫자 대비 인구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문제 없다 현재로서는. 네. 오히려 그 예. 의료의 질적인 부분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네. 넓은 나라들은 의사 수가 중요한 이유가 접근성이 떨어져서요. 땅이 넓으니까. 네. 의사와 그러네요.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멀어서. 네. 일단 그 물리적인 거리 때문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런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겠죠, 당연히. 네. 의사 얼굴을 보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진료를 보자고 한다 그러면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2달이 걸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술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리는 어허.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음.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방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네. 암 환자분이 지금은 KTX 타고 1시간 반 만에 서울을 와서 음.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당일날 아하. 또 내려가시는 게 가능할 정도예요. 아하.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저희가 이제 음. 가장 유명한 병원들 뭐 존스홉킨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예. 병원들이 있지만 그런 병원 가려고 지금 며칠이 걸려요. 네. 그런 식의 의료의 질적인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하. 단순하게 OECD 의사 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접근 자체가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여쭤볼게요. 그래도 의사 수가 아니 뭐 다다익선이라고 네. 그냥 많으면 일단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적은 거보다는 많으면 일단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들은 이제 네. 그 대부분의 이제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냐. 뭐 2개 네. 있는 거보다 뭐 네. 4개 있다 그러면은 뭐 골라갈 수도 있고 네. 더 경쟁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네. 조금 깊게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아, 합니다. 요거는 네. 아.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의사 수가 많아지면 좋은 네. 게 아니냐. 근데 사실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요 왜냐하면 부분도 이 의료 행위라는 자체가 약간의 음. 공공재 성향을 띠고 있어요. 맞아요. 건강을 네. 다루기도 하고 재정도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질환하고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아. 지금 신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용이나 성형이나 네. 피부 같은 경우들 예를 들어서 네. 비급여 일종의 이제 질환하고 연관되지 않은 어.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네. 이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일장일단 있는 부분 더 따져봐야 되지만 네. 그렇긴 한데 필수 의료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네.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실은 단순하게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저도 하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의료라는 게 사람의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의사들이 과다 경쟁을 하면 오히려 오남용, 그렇죠. 그러니까 진료 네. 오남용의 문제도 있고 네. 너무 많은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뭐랄까요? 그 경쟁이 소비자한테 후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그 과다 경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더 질저를 갖고 오는 상당히 좀 특수한 면이 있다. 그렇죠. 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니까. 네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낸다. 아 이건 기계가 많이 돌릴수록 좋거든요. 아, 그럼요. 재고 있으면 그건. 재고 쌓아놓으면 네네. 되고. 네네. 근데 이거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네. 약을 많이 넣는다고 또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사들이 적합한 진료를 양심에 따라서 적합하게 해야 되는 네. 굉장히 고도의 좀 정밀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다. 네네. 또 특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의사 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네.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아, 요거 그 부분은- 2탄으로? 네네. 네, 요거는 2탄. 아, 네, 왜냐면 요거는 요거- 굉장히 복잡한 이거 부분이에요. 복잡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약간 변호사 시장하고도 약간 연관이 좀 있는 보통은 이제 부분이라 흔하게 접근을 하실 때 네. 변호사 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하고 네. 접근을 많이들 하세요. 맞아요. 왜냐면 비슷한 사자니까. 그리고 비슷한 맥락도 있어서 네. 이게 샤클로이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샤클로이어 문제가 나오는데 의사들도 좀 비슷한 네. 좀 구조일 수 네. 있다. 네. 아, 요거는 조금 우리가 킵해 놓도록 하고요. 네네.